이게 무슨 일일까요? 인사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자, 혹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아, 모르시나?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성균 집사고요. 여기 블랙아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정합니다 채널의 두면입니다. 저희 오늘 반갑습니다. 셋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어제 있었던 이만희 재판과 그 앞에서 있었던 그 전국신천지 피해자인데 또 기자회견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요. 우선 참석한 사람이니까 네. 자꾸 저기 끼네. 오늘 갑자기 생방송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어제 그 이만희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가출, 자녀들의 귀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 앞에는 우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신천지인들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때 보기에 한 30명 정도 네. 그 앞에서 그 맞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취재를 해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모인 이유는 이만희 씨가 꼭 진실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지은 죄에 맞게 처벌받기를 원해서 갖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좀 발언을 했고, 길 건너편에 이제 신천지 분들이 맞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뭐 피켓에 적힌 거 보니까 뭐 늘 똑같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죠. 뭐 강제 개정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현수막도 걸어놨는데 거기는 뭐 신천지는 뭐 보통 국민이다, 뭐 아름다운 신천지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 왜 하는지, 이거를 네.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죄송한데, 목사님, 여기 저희가 어디십니까? 여기 어디죠? 여기는 제 그 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제 방인데, 우리 우집사님이 시스템을 좀 봐주시러 오셨고요. 두매님은 이제 같이 와서 점심 식사로 오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신천지 관련해서. 그래서 함께 셋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보다 어제 사실, 김남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김남희 씨. 뭐냐면은, 이만희의 제 책 측근 뿐만 아니라, 실명을 밝히면 좀 그런가? 이미 나갔으니까. 이미 나간 거고. 네. 공인이죠, 네, 김남희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판사가 몇 번을 제지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김남희 씨가 흥분한 이유는,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자기는,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어떤 돈에 대해서 횡령을 하거나 자기가 돈 욕심 때문에 어떤 신천지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신천지에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무슨 돈을 목적으로 이만희 씨한테 접근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그렇게 자신을 음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왜 내가 뭔가를 했다고 그렇게 자꾸 음해하느냐. 이런 식의,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 나 깨끗해. 모든 죄는 이만희, 네가 졌어. 예.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정에서 증언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언한 게 맞고요. 뭐냐면은, 법정에서 했어요? 이만희 씨를 직접 보지 않고, 우리 11월 16일자 증언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의 고위 직분에 있다가 나와서 이만희 씨를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딸은 별도의 실에서 영상장치를 통해서, 화상장치를 통해서, 화상으로. 예, 네. 김남희도 똑같이 그렇게 했답니다. 아마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는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 앞까지 가서 방청권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곁다리로 아이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다만 이제 어제 신천지 피해자분들께서 시위를 하시고 기자회견 하시고 이제 법정 이제 문 밖에서 김남희 씨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그렇게 또
들은 사실 또 말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남희 씨가 소리를 쳤다는 거는 뭔가 자기 억울한 거를 항변했다는 얘기인데 네, 아까 이제 그럼 변호사가 질문했을 때 아마 자기 입장을 대변하다가 네, 흥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닌가 싶은데 그죠? 아마 김남희 씨는 엄청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그 기사 내용도 그렇고 자기 돈을 오히려 이만희 씨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제보가 온 적이 있었어요. 예. 어떤 제보 2013년인가 2014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자기가 어떤 경찰인데 자기의 그 집사람이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신천지를 없애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평에 찾아갔다. 그랬더니 가평의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만희 씨가 민물 그 매운탕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식당을 자주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식당을 한번 이용하려면은 신천지인들이 미리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예. 그다음에 신변에 아니면 문제가 없다 생각되면 그때 김남희 씨와 이만희 씨가 같이 들어오는데 김남희 씨가 밥을 먹을 때 탁자를 탁 치면서 아, 야!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야라고. 이런 식으로 야라고. 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죠. 아,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경찰도 아니었고. 그래서 예. 이런 재밌는 제보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신천지에 적용을 해보니 진짜로 밝혀진 경우가 많아요. 그 제일 큰 사건이 바로 이만희 씨가 큰 구술을 했죠. 이거는 신천지에서 물고 늘어져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아, 그것을 보도한 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 구술했다는 정황상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억대 구판 벌였다는 기사.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신천지에서 설마 그러겠어 하는 것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김남희가 식탁을 탁 치면서 야, 내 돈 갚아라고 하는 그게 실제 있었다고 해도 혹은 없었다고 해도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많은 재밌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김남희 씨가 이미 이만희 씨하고 어떤 그 동등한 관계 뭐 그런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탁자를 이제 치면서. 네, 뭐 그런 식탁 내리치는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이제 저희가 뭐 영상으로 녹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가 같이 또 이제 낚시를 하면서 김남희 씨가 이만희 씨의 그 엉덩이를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치는 거. 툭툭 치는 그런 굉장히 그게 뭐 친밀한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밀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제가 볼 때는 혹은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좀 친밀한 사이, 네, 그 친밀한 이성 사이. 여보 돌아와요 이거를 뭐 여보세요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세요를 잘랐다 그렇게 편집을 하는 그런데 자 그럼 김남희 씨한테 뭐 오집사님은 바라는 게 좀 있나요?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그런 거. 김남희 씨가 어쨌든 나왔잖아 지금 은둔하고 있다가. 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김남희 씨한테 진짜 바라는 게 있어요. 네. 만약 당신이 신천지를 나왔건 안 나왔건 난 김남희 씨 당신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꼭 확인하고 먼저 한국 교회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진정성 그리고 자신의 피해자임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김남희 씨, 당신이 신천지를 나온 건 너무 환영하지만 네. 지금 당신으로 인해 그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 없이 마치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그것은 피해자 입장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씨가 이제 그 이만희 씨랑 같이 별장에서 있을 때 피해자 어머님들의 시위를 이만희 씨와 같이 망원경으로 보면서 같이 또 이렇게 즐겼던 그건 뭐 그런 김남희 사람이지 씨한테 않습니까? 흑역사지 뭐. 예, 김남희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은 피해자분들께 사과하는 그런 뭐 건너서 뭐 사과하는 마음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긴 하는데 그거 말고 본인이 직접 좀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남희 씨 소환을 하기 위해서 한 6개 정도의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셨겠지만 김남희 씨가 우선 나왔다는 거,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다행한 사실은 일이죠. 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저한테도 다양한 제보를 주셨어요. 신천지에서 뭐 해코지한 게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건강한 상태로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했고 본인의 억울함까지 항변을 한다는 것은 김남희 씨가 분명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좀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HWPN 행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만민의 어머니라고 다 우러러볼 정도의 그런 지위에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무슨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서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우집사님 뭐 저기 유튜브에 나가든지 두맨님 유튜브에 나가든지 제 유튜브 그게 안 된다면 존존TV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회개한 모습을 좀 밝히고 분명히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좀 사죄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김남희 씨와 그 관계된 사람 중에 이 방송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잘 아냐고요? 예, 잘 알아요, 그냥. 신고를 계속 했으니까 신고를 예. 제 유튜브만 해도 신고를 많이 했으니까요. 예, 집사님도 마찬가지. 예, 그냥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제보도 들어오지만, 그러한 너무 정황 증거도 그렇고,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수들을 신천지에 써요. 그리고 김남희 씨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김남희 씨, 진짜 바라는 거 그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거 너무 좋아요. 당신이 피해자인 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거는 항변을 해야지. 그렇죠. 일단. 네, 피해자이면 그 전에 당신이 피해를 준 사람한테 당연히 먼저 사과를 해야 당신의 피해를 호소했을 때 진정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의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채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과,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좀 열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카메라 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김남희 씨의 억울한 것도 우리가 네. 같이 방송을 해줄 수가 있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매님은 네. 지금 경찰서 이제 조사도 마쳤지 않습니까? 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신천지에서 젊은 청년들 2사람이 이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물론 뭐 그 친구들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한 거겠지만. 네. 그 앞으로 어떻게 뭐 그 대응 방법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피해들을 많이 입을 수 있거든요.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더 이상의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두매님이 확실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역으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뭐 가지고 계신 건지 지금.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아, 이제 그러셨군요. 또 자료들을 또 이메일로 송부를 했습니다. 아직 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까지는 뭐 며칠째 그 이메일을 경찰분께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으셨는데 예.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에 따라서 예. 저를 그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허위 고소도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허위 상황이에요. 고소라고 무고죄. 무고로 이제 좀 갈 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를 잡아 밀친 게 찍혔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찍혔기 때문에 제가 또 역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상해 고소를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집사님, 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신천지 청년들에게 뭐 본인 마음으로 고소한 건 아닐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위에서 시킨 것 같은데 고소를. 우선 신천지에 예. 빠진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신천지가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다니시는 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죠? 그런 많이 분들 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도 많이 보고. 빨리 나오시고, 시킨다고 다 합니까? 당신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과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벌금형만 받아도 그건 전과자입니다. 취업에, 그리고 공무원 임용에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킨다고 그걸 합니까?
생각을 좀만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럼 진실에 맞게 진실을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매님을 고소한 만약 그 청년이라고 하면 빨리 진정한 사과하세요. 사과를 해야지.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지. 예, 근데 기회가 지났죠 그때 한번. 저는 기다리고는 있어요. 예. 자,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 두매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청년들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이 거기서 하는 요한계시록 공부, 거기서 하는 비오풀이 아무 쓸모도 없어요. 당신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코딩 교육하고 있죠. 반도체 회사 들어간다고 취업 준비하고 있죠. 스펙 쌓고 있죠. 영어 공부하고 있죠. 당신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선생님 그거 외우고 있나요? 시험 공부하고 있나요? 그거 신천지 나와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당신한테 이로운 걸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정 안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소라도 들어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고 신천지를 먼저 나오지 마시고 미래부터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신천지를 나오든 말든 당신의 미래, 당신의 스펙, 당신이 원래 해야 될 일들, 학업, 당신이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천지를 나오건 말건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야지. 신천지를 무조건 나와야 되고. 실상이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만희 옹께서는 결국에는, 인간이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제게 제보해온 내용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가 풀려날 때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 총회장님이 뭔가를 나오셔서 이제 하시겠다라는, 왜냐면 보석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거의 신천지 내에서도. 보통 2주 정도면 결정되는 걸로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4주가 넘어가면서 보석의 희망을 접었었어요, 사실은. 네네. 기도 제목을 각 지파에서 올리는 걸 보면 총회장님 보석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이 쑥 들어갔었어요. 총회장님 건강과 사모님 건강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근데 덜컥 나온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엄청 이제 올라간 거죠. 뭔가 된다, 곧 된다. 그런데 오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신천지가 아무리 뭐가 될 것 같지, 이게 작년만 해도 보십시오. 10만 수료식 할 때 뭐가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만국회의 할 때 뭔가 된다. 그 전에는 전국체전할 때 뭔가 된다. 그 전에는 창립기념할 때 뭔가 된다. 이거 한두 번 속습니까? 곧이라고 하잖아. 예. 곧 된다, 곧 된다, 이렇게. 자, 아마 이만희 씨가 무죄 판결 받으면, 횡령해서 무죄 판결 받으면, 혹은 이만희 씨가 형량이 얼마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제가 예언자도 아닌데 이런 걸 예언합니다. 그러면은 바뀔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요? 이만희 씨가 이번에 형량 받고 난 다음은요? 뭐가 바뀔까요? 예.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이제 곧 이거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보석을 허가받아서 지금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꼿꼿이 걷던 아니면은 못 걷던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신천지는 항상 이제 곧 앞으로도 언제가 됐든 10년 후가 되더라도 물론 그때까지 신천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곧일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신천지 피해자 연대들 때문에 신변보호한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표면적 이유인데, 사실 내부 제보자들에 의하면 지금 청년 쪽에서 상당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신천지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이만희 교주가 곧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곧이 언제냐, 이런 질문을 의선에다 이제 서슴없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만희 교주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지금 장소를 옮겼는데, 두 분은 그래도 전피연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인도권에서는 옮긴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저한테만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다. 두매님이 아니 전 그 궁금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만희를 추격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예예. 근데 어디에 있든 간에 또 신변보를 한 게 또 기자들의 방해를 또 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다고 기자들. 예. 생각하고 이번에도 이제 기자의 카메라에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팩트. 가는 게 신문이요. 덕팩트에서 네. 걸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신천지 내부의 어떤 그 불만 세력에 혹시나 또 이만희 씨에 대한 그런 또 공격이 있을까봐 예. 신변보호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경호원들이 이렇게 대동해서 다니면은 뭐가 좀 거물 같지 않습니까? 일단 이만희 교주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천지 피해자 연대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온 행태로 봐서. 무시해 조금 뭐 껄끄럽긴 하겠지만 두려운 존재는 아닌데 이만희 교주가 지금 두려운 건 내부 세력이죠. 내부에서 갑자기 돌변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멱살을 잡힐 수도 있고 내팽개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라는 건 뭐라고 할까? 이 불완전한 존재들 아닙니까? 두매님한테 그런 식으로 하듯이 어떤 저도 가치관이 청년이라서.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그런 것도 사실 이만희 교주가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신천지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나이랑은 무관하게 어쨌든 이제 신천지에 혹은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내가 속아서 인생을 여기서 허비했다. 그거를 알게 된 사람들의 분노는 뭐 그렇게까지도 이만희 씨에 대한 어떤 움직임까지도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피해자들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 그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신천지에 때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전원이 피해자죠. 그리고 뭐 저한테도 뭐 가해를 가하긴 했지만 뭐 김남희 씨도 어쨌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들. 김남희 씨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보니까 전피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피해자뿐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까지 하면은 실제적으로 한 100만, 200만도 될 수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근데 좀 활동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소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기 혹시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피해자 모임이 조직된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거의 모든 사이비 그 단체에서는 피해자 모임이 조직돼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 모임 중에 이렇게 뉴스에 혹은 피해자들 신천지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활동을 못 합니다. 그나마 피해자를 그렇게까지 괴롭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전피연 시위할 때도 어땠어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방해했죠. 그것이 어제도 사실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왜 그렇게 조금밖에 없냐 이게 아닙니다. 유일해요. 모든 사이비 조직 중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피해자가 나와서 어떤 자기 피해를 호소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보다 더 사악한 사이비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 말 맞다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신천지 말만 그래요. 신천지만 우리가 1000명 모였는데 피해자들 조금밖에 안 모였네. 이건 신천지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 종교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 종교의 수장은 그 피해자를 만나줘야죠. 혹은 그 피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악해서 음해하는 거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야죠. 근데 음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피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희 씨가 지금 당장 누구한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겠습니까? 바로 전피연입니다. 그렇죠. 전피연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내가 이렇게 잘못 미혹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이만희 씨 입에서 피해자한테 나와야 될 첫 번째 말이고 누구든 이만희 씨가 방역에 협력하고 사회에 공헌을 한다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도 없지. 단지 피해자가 작다?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규모가 작느냐? 이건 신천지의 주장일 뿐이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도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이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천지에서는 전편을 또 크게 보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기총이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떨어졌을 경우 뭐 한기총이 개입이 됐다, 뭐 한국교회가 움직인 거다. 한계총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냥 피해자 단체예요. 근데 지금 참 속상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내부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돈을 받고 한다. 일당을 받고 하고 있고, 방금 얘기한 뒤에 기독교 세력들이 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이제 알바식으로 고용을 해서 한다. 뭐 이런 음해를 하는 거죠. 음해를 해서 신천지인들이 또 그렇게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와서 알바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참 그런 부분은 속상해요. 어제 이제 그 피해를 또 진술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따님이 네. 이제 어버이날에 쓴 편지를 읽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가득 묻어난 그런 효심 가득한 편지였는데, 그분이 이제 편지를 다 읽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를 사랑했던 딸이 신천지에 빠졌더니 엄마 보고 마귀라 그러고 대적자라 그런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신천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사랑해주던 남편마저도, 사랑하는 어머니마저도 신천지에서 야, 우리 대적하니까 대적자 마귀야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가 됐으면은 오히려 더 변화를 시켜야죠. 아, 왜 마귀처럼 되셨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본을 보일 테니까 어머님 제발 신천지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머니를 마귀라고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 중에 뭐 마귀씨, 하나님씨 이렇게 되는 그런 씨 구원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혼론으로 철저히 나누는 거지. 가족이라도. 왜 성경에도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어머니와 뭐 형제들이 불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교묘히 이용해서 가족까지도 이간질을 시키고 네. 어떤 해체로 몰아넣는 그런 잔인한 집단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마 신천지를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신천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악한 집단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리적으로, 종교가 교리적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가리키는 종교가 있습니까? 무의하다라고 항상 말하고 싶어요. 모든 종교는 자신이 선을 행하거나 사회에 모범을 보이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도 자신이 그 선함을 지켜야 된다. 이게 거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인데, 신천지만 유일하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리고 사단의 씨로 난 자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극악무도한 종교입니다. 상상 그런 게, 사실 저는 이제 신천지 관련돼서 8년 정도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생각하는 밑바닥이 있으면은 그 밑바닥이, 야, 여기가 사람의 밑바닥일 거야. 그 이하의 이하. 야, 여기까지 사람이 떨어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상상 그 이상을 늘 보여주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10월 14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만희 재판 방청권을 이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해서 달리기를 할 때 설마 잡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 번 잡더라고요. 아니, 여러 번 보면- 잡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네. 줄을 섰는데도 잡아서 빼고, 그리고 출발선이 아니라 법원부지 내부에 있다가 옆에서 끼어들고, 온갖 반수 지금 우리 셋이 다 지금 거의 187, 189, 188, 187인데. 아니 170, 아니, 178. 아니 키를 얘기하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등치들이 있는데도 네. 그 끌고 넘어뜨리고 뭐 네.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위해를 가해놓고 제가 피해자고 그쪽이 가해자인 게 이제 찍혔는데, 오히려 고소장을 반대로 써가지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또 읽어봤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한 거를 자기가 당했다고 써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엄밀히 처벌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 애들 생각은 아니고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한 건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잘못한 거에 쉽지 대한 않죠. 신천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만희 결심 공판이 12월 9일이면 이제 뭐 결심 공판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뭐 오집사님이나 두매님은 계속 지금 재판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 시위도 하는 데 가서 돕고 계신데 이번에 어떻게 판결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나요? 사실 지금 전문가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제 개인 소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래요. 신천지에서 2천억을 이만희가 횡령을 했다. 이게 우리 전피원에서 고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 횡령을 재판하는 건 56억밖에 안 돼요. 그 외 내 자리 마련 헌금이라든지 각종 행사마다 전도 벌금. 그렇죠. 전도 벌금뿐만 아니라 행사마다 그 돈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남희 씨의 어제 증언뿐이 아니라 김남희 씨가 그 전에도 증언을 했죠. 분명히 집화장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이만희 씨한테 준다. 그래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 돈은 실제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만희 씨가 만약에 이번에 구형을 받는다면 저는 제 생각에 그래요. 예. 검찰에서 한 15년 딱 구형을 해주시고 예. 판사님께서 10년 그 외에 다른 재판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을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 싶고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구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자, 추가 재판이 또 지금 이렇게, 재판부에서나 검찰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하는 거를 좀 우리 염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예.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국세청에서 이번에 또 고발을 했죠. 예. 이번에 그 국세청 조사사국에서 조사했던 게 제가 영상을 하나 지금 찍었는데 아직 업로드를 못 시키고 있어요. 두 분이 또 놀러 오셔서 방문하셔서 이제 그 업로드 시킬 건데 보니까 그 아까 이야기한 현금으로 오간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평화의 궁전에서 검찰이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깨알같이 그 누가 누가 썼다. 얼마 했다는 거 기록한 거를 네.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그게 재판에 어떤 형량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고 조사사국에서 이번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저기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을 했어요. 그것도 형량에 이번에 영향을 못 끼치더라도 다음번 재판에서는 다 병합돼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궁전 얘기 나와서 예. 또 평화궁전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그 김평화 씨, 네. 피스김 씨. 예, 궁전이다 이렇게 좀 피스김 씨. 예. 저는 김땡화라고 그러는데. 좀 이미 이름이 알려진 공인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궁전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이제 김남희 씨 증언으로는 거기는 연수원이 아니라 신혼집. 예, 이만희 씨와 자신의 어떤 부부 생활을 위한 공간이다. 그렇게 또 증언을 했어요. 뭐 거의 원래 연수원 공간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했던 거는 어떤 세금 내는 거를 세금 감면을 위해서 그렇게 위장한 거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면 이제 연수원이라는 건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금이 감면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2018년에 신천지에서 거둔 총 헌금이 3,483억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엔 더 올라갔어요. 3,870몇 억이에요. 정확하게. 하여튼 그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갖고 저걸 끊어준 거지. 그게 뭐죠?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강력한 지금 조사사국에서의 어떤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진짜 조세 포탈이, 세금 포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추가 고발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만희는 지금 각 지교회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벌금을 두드려 맞았어요. 30개 교회 이상의 지교회하고 12개 지파에서도 지금 수천만 원이 맞았는데, 이게 지금 물보내기 운동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이만희 물보내. 네, 나오자마자 이만희가 한 게 뭐냐면은 신천지인들은 온갖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태이 25장을 딱 편지로 쓰면서 네. 여러분 마태이 25장 잘 아시죠? 냉수 한 그릇씩 보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천지인들이 이게 총회장님이 뭐 위로하라는 말인가 보다. 옥에 갇혀있는 형제들. 근데 그 다음날 공지가 내려왔는데 1,000원씩. 1,000원씩. 그러면 뭐 5명이니까 5,000원 아니에요. 네. 만약에 4인 가족이면 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이 이제 돈으로 바뀌고 마태이 25장을 통해 총회장이 이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이런 수법. 예. 전형적인 그 신천지의 수법이 지금 나온 건데 기승전 돈이에요. 네, 기승전. 모든 것은 신천지는 모든 게 돈이다. 돈전 짜서도 기승전 네.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약속의 목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속의 목돈이라고까지 해서 참 재밌었는데 1억 원 일단 보석 보증금을 내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고 무죄가 되면 찾을 수 있지. 그렇게 내고 이제 다시 뭐 10억을 걷어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데에는 비상한 머리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12지파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보내기 통계인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어떤 걷어들인 헌금 현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요한지파가 0.70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한지파가 지금 10,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70명밖에 안 냈다는 거거든요. 0.70 뭐 이 정도면은. 그죠? 총회장님을 위한 물보내기. 그렇죠. 가장 마태형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굉장히 막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한 일주일 후에 수치가 갑자기 90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총회장님이 다시 또 편지를 썼거든. 그걸 듣고 요한지파가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협조했다. 이러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그런 숫자 장난에 능하는 데가 아닙니까? 7머리, 10뿔, 네. 24장로, 14만 4천 이런 모든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데가 신천지이기 때문에 네. 이 수치가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수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그런 네. 수치가 있는 거고. 좀 북한의 투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 만장일치, 거의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뭐 이런 수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전국 수치가 지금 28.7%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7명은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예. 이런 일은 신천지에는 지금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드러난 수치만 보면은, 통계만 보면은, 신천지에서도 총회장님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신천지는 지금 내분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런 사태는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재밌는 공약을 하나 드릴까요? 12지파장 중에 먼저 결혼을 맞은 지파장은 누굴까요? 먼저. 12지파장 중에 저는 요땡지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 잘 파시는구나.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셨습니까? 유튜브 스타 됐어요. 네, 요즘 막 신났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그거예요. 신천지는 2인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2인자로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뭔가 서운한 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서운한 일은 서로 서운한 일을 또 만들겠죠. 그 이만희 씨가 그 지금 최동땡 그 집화장의 유튜브를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을 자기가 많이 봤는데 그게 다 뭐 금식하러 갔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거를 그게 다 자기 내면의 소리다. 그러니까 착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희 교주가 들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 양반은 뭐예요? 청도구 시골에서 영인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수받고 또 책 받아먹고 다 했다는데 최동땡이가 정면으로 그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잘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이나 이런 성서 지리학 이런 거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최동땡이가. 그 이과 과학도였다고 하더라고. 또. 그러기도 학교 하고 이제 다닐 뭐, 때.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그 요한지파장 최동땡. 이 이제 뭐 교리병계를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우선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스타가 된 이유가, 아니, 여러분, 보물을 찾았는데, 그렇지. 보물 지도, 보물 상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계도는 집어내버리라 이거. 설계도는 필요 없다. 자, 집이 젖었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의 목자를 찾았는데, 성경, 필요 없다. 사실 이거 우리 필요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신천지인들이 우린 약점이 없어. 그게 문제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됐죠. 그리고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인지 원래 그 요땡지파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은 요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 데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되고 지금 90도로 인사하는 어떤 사람이 그 이만희 씨 옆에서 찍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신복이 되고 최신복이 됐구나. 오른팔이. 예. 그러면은 당연히 돌맞죠. 더군다나 제 저번에 방송 때 그 얘기했어요. 지읒지파 티읒 이재땡 이거 다 예. 얘기해버려.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음, 도대체 지파장은 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까? 그러니까. 왜 저하고 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락을 할까요? 스파이야. 지파장이 지금 스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제가 그분의 개인 연락처를 알게 도땡 됐고 지파장이 스파이야. 오집사님하고 통하는 스파이. 그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지는 않는데 예, 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같은 대적자가 예. 어떻게 지파장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됐을까요?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신천지가 어떤 조직인지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모순적인 집단입니다. 앞에서는 깨끗한 척, 어떤 신사적인 척 하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집단이 나쁜 걸. 그러면서 고의 임원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진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젊은이들 직장 버리고 학업 버리고 가출해서 와서 봉사한다고 하면은 막아야죠. 근데 그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신사적? 인덕? 인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기꾼한테 인덕, 인망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기꾼한테는 야, 이 사기꾼아!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사기 좀 그만 치십시오. 도대체 이 신천지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으면 빨리 돌아서세요. 제가 처음 드린 문자가 그거예요. 예. 잘못을 깨달았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그 도마지파장은 우리 아니 왜 자꾸 도땡 지파장은 우리 오집사님 문자에 정말 참 곤란하게 두려운 마음을 하시네. 가져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도땡 지파 일단은 지파장이 지난주에 설교했다는 걸로 봐선 경질됐다는 거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저는 지읒지파의 디귿지파장이라고 했지 예. 도라고 안 했는데 예. 예. 어쨌든 하도 말이 질문을 와전되는 많이 것 받아갖고 같습니다. 너무 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말이 와전되는 것 같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으면 뭐냐 매운탕집에 가서 김남희가 탁자를 탁 치면서 내 돈 갚아!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죠.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많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제보도 사실 걸러들어야 될 제보들이 많더라.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신천지가 만들었어요. 신천지는 신천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서 투명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우리 총회장님의 판공비는 투명하게 얼마입니까? 우리 총회장님이 과연 그 치료비로 얼마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치료비는 얼마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투명합니까? 그렇게 투명하지 않는 신천지의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투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신천지의 제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짜 뉴스가 나와서 신천지가 애를 먹는다? 이거 신천지 당신들 탓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면은 신천지에서 이제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그렇지. 하면은 가장 좋은 되는 거는 건데. 해명을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최근에 아랫지방 지파들에서는 윤재덕 전도사를 상당히 비방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럴 수밖에 네, 없겠죠. 특히 베드로 지파 이런 데서는
청년들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윤재덕 전도사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격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네. 또 신천지라고 해서 그분은 뭐 전혀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보면은 아, 저도 그렇습니다. 영상을 아예 뭐 도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샤프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영상을 찍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 이번에 엄청난 그 매도를 하고 있던데 뭐 두매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악플부터 시작해서 네. 예. 근데 우성진 사님도 마찬가지로 겪으셨겠고요. 근데 아까 또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오히려 집화장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신천지 엑스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최 집화장이나 뭐 베드로도 A 만들었어. 집화장이나, 예, 뭐, 요한 TV 말고 네네네. 베드로도 지금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천지에 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천지 멸망을 앞당기는 존재들이 집화장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만희는 무식해서 그렇지 성경 갖고 떠들었거든. 근데 최동땡이나 또 베드로의 뭐 이정땡이는 자기가 똑똑해 너무 네. 똑똑한 거야. 들어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본주의로 흘러서 신천지인들에게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그 지금까지 쌓아 만들어진 그 세계관하고 완전히 충돌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엑스맨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과 신천지의 교리가 충돌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할 게 없어요. 자, 신천지에서 집화장 정도 하면은 무슨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만 원. 예, 그렇지만 우선 수행비서가 붙습니다. 운전수가 붙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택이 제공됩니다. 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활동비도 준다. 예, 아니 활동비보다 제일 좋은 거 집화장님. 명예. 자,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12지파를 집화장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지파를 심판하는 권한이 집화장한테 있다면 집화장한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자기를 심판할 사람인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200만 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분야부 쪽에서 또 걷어서 주는 활동비라든가 성의 표시, 예를 들어 신방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상당히 많이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되면. 저 혹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는 없지. 예. 자, 우리 집화장님들 깨끗하시죠? 돈 받는 거 없으시죠? 예. 없지 표면상으로. 없죠? 그러면 성경대로는 사세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화장님들. 지금 뻔히 알잖아요. 당신들이 속이고 있는 거. 집화장 식이나 돼서 그 자기 밑에 적게는 9,000명, 많게는 2, 3만 명. 그 사람들 인생 다 아장내니까 좋아요?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삶이었어요. 사기치고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망친 거 분명히 당신들 책임져야 할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예. 이만희 개인도 굉장히 이제 또 그 나쁜 사람이지만 집화장들에게 더 나쁜 분명히 이제 또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전피연 시위 때 나온 말인데, 이만희 씨가 사망을 하면은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할 지파는 어디일까요? 이거 저기 되는데. 자, 네. 당첨, 상금 있나요? 상금? 뭐 있습니까? 우리 한번 내기할까? 셋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제가 예상해보기로는 예. 단 하나의 지파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몇 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하나의 세력을 만든 다음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500원을 예, 무료 500원. 500원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 2명이 저한테 쓴 고소장 있잖아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쓴 돈이 500원입니다. 그래. 거금을 썼네. 500원을 우리 요땡 지파에 걸겠습니다. 요땡지가. 또 우리 두매님은. 저는 사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아무거나 거지, 걸어봐, 저는. 그래도. 저는- 500원 따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 예, 저는 비읍지파를 비읍지파. 유력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비읍지- 비읍 지역에 있는 이응지파. 둘 중 한 곳.
그렇게 저는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읍지파는 어쨌든 지금 지파장이 네. 오늘날 내일날 하고 좀 연로하신 분이죠. 이만희하고 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거기는 이제 이정땡이가 지파장 대행으로 막 들어서서 혼란스러워요. 음. 제 생각에는 저는 장방땡이를 아주 유력하게 봅니다. 장방땡. 대전 장방땡. 왜 그러냐? 장방땡이 휘하에 있던 사람이 지금 3개 지파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슬땡이, 안드레. 네. 장방식이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장방식이가 꽂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슬땡이.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방금 얘기한 요땡 지파, 최동땡이. 역시 제슬땡이도 마찬가지로 최동땡이도 장방식이 밑에서 강사하다가 뭔가 장방식이 좋은 얘기를 했겠죠. 내 수하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총 회장님 대단합니다. 또, 장방식이는 누구예요? 지재섭이하고, 저거잖아요. 천암 동서, 되잖아. 아주 가까운 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시몬지파 이승땡이도 역시 장방식이 라인에 있던 강사가 올라가서 시몬지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방식의 후계자는 안 돼요. 후계자는 안 되는 건 틀림없어. 그러나, 상당한 마쿠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연합해서 나온다. 연합도 안 할 거야. 지파장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장방식이가 맏형으로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해. 라고 결정해 줄 소지가 다분해요. 그만큼 또 재간덩어리야, 장방식이가. 우선, 실명들이 막 나왔는데. 우선, 우리 목사님의 위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걸러들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런 걸 하나 좀 예측을 해요. 우리, 미읍지파. 미읍지파? 미읍지파. 미읍지파가. 미읍이 뭐예요? 미읍이 뭐예요, 도대체? 미읍지파. 미음이요? 미음이겠지. 미음. 이런. 미음지파. 미음지파에, 어떤 지부가 있어요. 그 지부는, 몇 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디귿자 형식의 도감도가 나온 그 성전 건축을 일자형으로 건축을 해야 하면서 약 추정하기로는 8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지파장도 아니고 그 개인 담임이 횡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그 재정을 보는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쫓아가서 약 20억을 회수해 갖고 왔다. 라는 설이 돌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봐서 우리 미움지파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챙기는 게 아니라 신리를 챙기지 않으실까? 왜? 지금도 그분이 200만 원 월급 받으시는 분이 몇백억 재산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왜 다시 우리 신천지 이름으로 해달라 했을 때 오케이 하고서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실소유주는 혹은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천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재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발이 보기에는 지금 돼 있나요? 네? 고발이 지금 돼 있나요? 이 전투행 쪽에서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 우집사이 나쁜 놈아, 우리 신천지는 그럴 리가 없어. 재정적으로 깨끗해! 라고 차라리 댓글을 다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뭐 몇 명 채팅에 참여했는지 하나도 안 나오네. 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예, 실망하지 마시죠, 목사님. 아니, 이 채널은 예. 이렇게 유명한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누가 좀 왔는지 이렇게 좀 그런 게 나오면 좋은데. 예. 우리 셋이 떠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 10분이 보고 계십니다. 10분이 보고 계세요. 네, 10분이 보고 계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녹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 네. 보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채팅도 활발하게 많이 하셨네. 예, 그 채팅. 채팅을 저는 잘 안 읽어드려요. 여러분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나도 뭐 채팅 잘 안 읽어요. 예, 제가 채팅을 잘 안 읽어드리는 이유는, 귀찮아서도 있고, 전혀. 저는 유튜브 방송이 제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업을 하시는 저게 지금 문정환 리다님 채팅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좀 빠뜨리지 않고 읽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도 양해. 근데 이렇게 지금 예. 깨끗하게 나오다 왜 어두워지고 그러죠? 예, 이게 그 기술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시네. 기계는 음. 믿을 수가 없어.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뒤에 저희 커튼 쪽에 음. 아무래도 빛이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 실루엣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을 저는 움직이지 말아봐. 막 움직이지 말아보셔. 그러면 좀, 좀 힘들거든요. 움직이니까 저게 네. 뭔가를 잡으려고 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이게 예. 갑자기 이게 지금 번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 문종합니다 채널은 좀 많이 성장세를 그래도 이뤘잖아요. 최근에 와서. 근데 최근 며칠간은 근데 오히려 좀 구독자 감소 추세를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영향이 있나요? 저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는 없어요. 네, 아.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추정하기로는 예. 이제 신천지가 아닌 다른 주제의 영상이 올라갔다거나 뭐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레슬링 관련 영상이 올라간다거나 예. 뭐 게임 관련 영상이 올라간다거나 네. 혹은 뭐 다른 영상에서 뭐 이렇게 전광훈 씨에 대한 발언을 한다든가 예.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구독자가 감소하지 않나 뭐 이런 나름의 추정은 하고 있지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보니까 저도 그 약간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주제를 설정했을 때는 이게 우리 같이 구독자들도 하나의 어떤 타겟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만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자라온 사상, 배경, 네. 또 뭐 고향 지역 연구에 관계돼서 그게 은연중에 나오고 돌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을 구독자님들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지향하면서 타겟을 정확하게 하나만 보고 그걸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희 셋도 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다르죠. 다르고 나이도 뭐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같이 합동 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맞아. 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아닐지라도 같은 공간 안에서 예. 함께 좀 조화롭게 같이 또 시청해 주시고 의견이 다르다면은 싸우기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야지. 예, 의견 개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활발하게 했었어요. 신천지 탈출 커플이라든가 네네. 또 신탈이 또 윤재덕 전도사 네. 그리고 뭐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이런 친구들이 신천지에서 나와서 네네. 그동안의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썰들을 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방송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네,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문종합니다 채널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올레강변이나 우리 오승균 집사님 채널도 같이 좀 공유해서 우리 같은 보면은 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채널 저 채널. 네네. 그러니까 어떤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독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급성장한 채널은 또 이제 을레강변 채널이죠. 이제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제일 경력은 제가 짧죠. 우리 네.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오래됐고 문종합니다 엄마에도 꽤 수년 전부터 했는데 저는 뭐 이제 5개월 됐습니다. 5월 10일 날 제가 첫 영상을 올렸으니까 5개월이 됐는데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한 일이죠. 또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오성근 집사님 채널도 예. 앞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죄송한데 앞자리가 바뀌니 요즘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앞자리는 안 바뀌었고 그래요? 잘 앞자리가 바뀌었으면 엄청난 건데요.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채널은 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산이지 어떻게 보면 예. 신천지 사역에 있어서 역사고 자산이지 뭐. 신천지에 진짜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 그런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제가 추구하는 바는 거예요. 저를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의 채널뿐만 아니라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채널도 같이 조회수를 올려줘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없는 시간, 요즘 10분의 시간을 낸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10분의 시간을 내주심으로써 그분들이 더 힘을 내고 조금이라도 신천지의 피해를 알림으로써 신천지의 피해자가 줄어듭니다. 이만한 유튜브만한 매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문정합니다님, 을레 강변 목사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후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하려는데 네. 아직도 좀 그게 낯설어요. 저 몇 번 하다가 이게 이상한 거야. 젊은 네. 유튜버들은 뭐 이렇게 구독, 좋아요, 네. 예, 그게 참- 제스처도 하는데 저는 그냥 말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이 정도로 저는 하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도 영화비를 내지 않습니까? 연극을 보러 간다면 어떨까요? 사실 어떤 예배를 참석해도 헌금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유익하고 이 채널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으시고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하신다면, 유지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문정합니다님 채널. 채널에는 후원 계좌가 동영상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을레강변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나 안 예. 올렸어. 폰계좌 안 올린 지 수익 창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 3주 됐어. 예. 안 올린 지. 그래서 네. 왜냐면 그걸 올렸더니 비방을 또 많이 받았어. 목사가 돈 벌려고 하느냐, 또 뭐, 심지어는 뭐, 그게 신천지가만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 이거 네. 신천지에서 끊는데 내부적으로 구독을 잘하고 그동안 와서 댓글도 달던 분이 어느 날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그런 식으로 계좌 올리고 이러면 아무도 목사님 안 따라갑니다. 사실 내가 날 따라오라고 한 적이 없거든. 따라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 주시고 그렇지. 싶으시면 주시면 돼요. 그런 건 뭐 이제 얘기할 네. 필요도 없고 감동에 따라서 하는 거고.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앞으로도 이 1인 방송, 이 유튜브 매체는 점점 더 시장이 커질 것이고 신천지에서 신천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우리 몇 사람밖에 안 되니까 새롭게 하나 채널이 생기면 우리가 서로 키워주고 그 채널을 같이 홍보도 해주고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신천지 탈출 커플도 계속 광고를 해줬고 신탈이도 했는데 요즘 이 친구들이 안 찍어서 걱정이 돼요, 사실. 전화번호로 알면 전화를 하겠는데 왜 안 찍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안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예를 더 파급력이 있는 윤재덕 전도사라든가 기독교 포탈 뉴스 우리 정윤석 기자님 네. 어떻게 보면 신천지 사역에 있어서 제일 쌍두, 제일 구독자도 많고 어떤 탑을 달리고 있는 이런 채널들인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청춘반환 소송 같은 건 같이 광고를 해서 박향미 목사님이 3차 준비할 땐 좀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통화한 걸로는 많은 사람이 그 3차 청춘반환 소송에는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광고도 하고 이런 거는 어제도 제가 그 실시간을 할 때 월요일 날 광고를 했어요. 3가지를 탄원서하고 네. 오 집사님이 너무 그 탄원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걸 같이 광고를 해야 되겠다. 탄원서 광고를 했고 또 이제 청춘반환 소송 12월 달까지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달라. 몇 분이 지금 연락이 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집회, 수요 집회, 11시, 뭐, 12시 20분까지 와달라는 거, 그거 3가지 광고를 했는데, 이런 어떤 공통사항들은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혼자 따로 국밥되기 쉽거든요, 유튜브라는 게. 나도 여기 혼자 하잖아,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리고 뭐 청년들이 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또 따로 할 수 있는 일 따로 하고 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또 상생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라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 같아요. 오집사님이 천안에서부터 올라오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셋이 이렇게 방송한다는 것도 저는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니요,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아, 예. 사실 오늘 제가 톤을 좀 낮추셔야 돼요, 오집사님. 예. 너무 혼내켜서 아니, 오늘 신천지가 다 얼어붙었겠어요. 오늘은 저도 같이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네.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처음 해보는데 오집사님이 톤이 네. 굉장히 높네. 같이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저도 제 막 방송 평소 보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업텐션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톤이 높고 어떤 화를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특히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결심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네, 당신이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요. 왜 당신이 맞는 걸 찾았는데 그 찾은 거를 행하지 않아요?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제 톤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됩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누구를 위해서 할까,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그런 일레강변 목사님의 말과 우리 문정합니다님 말을 듣고 여러분한테 어떤 방송을 해야 될까 하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톤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이런 진심을 여러분한테 전하니까요. 이렇게 모인 이유도 단 하나예요. 신천지라는 조직은 거짓이고요. 그 조직에서 나오는 거는 당신의 결정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나올 때 그것이 옳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더 이상 할 게 없나 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결심하고 한 발짝만 내딛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뿐만 아닙니다. 상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됐어. 상담소 안 가도 돼. 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도와드릴 테니까요. 상담소 좀 오세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 한 번 바꾸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상담소를 오는 그 발길, 그 순간일 겁니다. 네, 인간 상담소에서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감금하지 않아요. 강제로 개종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신천지 내부에서 워낙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실상을 보세요. 상담소 나왔음에도 오셔가지고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상담소 오셔서 상담소의 실상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제로 구금하지 않고요.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토론하고 싶으신 거 얼마든지 토론하세요. 저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도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연구소 연락처를 또 적어주겠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인데 전화번호도 저희가 적어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셋이 뜻깊게 모였는데 많은 얘기, 각본을 잘 짜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늘 굉장히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 말씀한 이단 상담소 사람들 무슨 뿔 달린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만나봤지만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고 인격적이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삶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셔서 기죽지 말고 나오신 분들은 함께 싸우고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쓸데없어서 이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노가고 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방금 오집사님 말씀하신 울컥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일들을 시작했고 함께하는 거거든요. 용기를 내셔서 알아보시고 신문도 찾아보시고 신천지에서 하는 말만 듣지 마시고 그렇게 스스로 알아봐 줬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마무리 바로 한마디씩 할까요? 글쎄요. 다들 계속해서 더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한가득이고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 그것이 내 하고 싶은 말 한가득의 결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결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하고 너무 다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두 분 만나서 뭐 너무 좋았고 그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우 집사님이 굉장히 젊게 봤어요. 사실 30대 중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대 후반이라는 거는 참 굉장히 동안이시다 그쵸.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두맨 청년도 뭐 늘 잘생겼고 네. 잘 성장할 걸로 믿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함께해서 네. 자주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지만 뭐 네. 되겠습니까? 바쁜데. 두 분은 또 하잖아 라이브 방송 두 분은. 또 원격상으로 이제 그래요. 진행을 하고 온택트 방식으로 그거 좀 하고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두 분이 하는 방송 꽤 유익한 방송이더라고요. 보통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 그리고 또뭐 개인 광고를 하자면은 아마 이제 예정된 방송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그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에서 활동하시는 최민 목사님과 온택트 그래요? 방식으로 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테스트를 거쳐보고 이제 공식화가 될 건데 그때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천상지천 피해자 부모님 인터뷰 2부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 방송이 있어요? 두 분 오늘 혹시 방송 있어요? 오늘은 실시간? 실시간은 저는 없고요. 제가 있어요 원래. 네네네. 제가 9시 10분에 있는데 우 집사님이 9시에 또 방송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겹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울컥하면 해요. 제가 주로 수요일, 금요일은 방송 안 하니까 그 빈 타임을 좀 채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요일, 금요일. 수요 예배 끝나는 예, 시점이 그렇습니다. 9시면은 예. 수요 예배 끝나는 시점이니까 예. 그때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온 상황이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같이 하니까 네. 내가 좀 늦게 시작하잖아. 부담되더라고. 우 집사님 보면 방송이 시작돼 있는 거야. 겹칠까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또 저도 약속된 게 월요일하고 목요일 9시 10분에 늘 방송을 하던 거라서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9시 10분에 아직 뭐 안 올려놨는데 예. 저는 뭐 그렇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각자 또 세대도 다르고 네. 또 연령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3, 4, 5네. 예, 3, 4, 5. 정치적이거나 신학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천지의 어떤 좀 피해 상황들을 알리고 또 신천지의 어떤 해악성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기회들 또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멀리서 천안에서 오신 송지 집사님께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